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 전 사회와 이해관계를 다 믹스해서 모두가 잘 사는 공약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 맞아요. 네. 그러면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공약은 뭘 지향하는가? 결국 우리 모두의 파이를 키우는 공약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파이 키우는 공약이 아니라면 일부분의 희생을 강요하는 공약이라고 하면 어디부터 쳐야 됩니까? 위에서부터 쳐야 돼요. 제일 힘센 데부터. 그렇잖아요.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이야. 그렇습니다. 대기업부터 치고 예를 네. 들면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로 치면은 본사, 뭐 자영업으로 치면은 예를 들면 임대인 여기서부터 먼저 그래도 희생과 조정을 해가면서 맞춰야 되는 건데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정반대예요. 제가 특징을 얘기하면 밑에서부터 칩니다. 가장 약한 고리에게 먼저 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뭐 부울경이라든지 여수 쪽에 산업이 안 좋으니까 외국으로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을 다시 거꾸로 한국으로 데려오겠다. 리쇼어링을 하겠다는 리쇼어링.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더니 외국인 노동자를 이식하면 되지. 임금이 싸니까 나갔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 있는 현지 근로자를 데리고 오게 하면 되지. 그럼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이거예요. 현지에서 주는 월급을 주게 하자. 그러면서 차등임금을 5년에서 10년간 특례를 적용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외국인 노동자가 왜 와? 왜 옵니까? 아 진짜 그런 걸 했어? 네, 진짜예요. 그리고 왜 오냐는 둘째치고 이거는 ILO 위반이에요. 우리는 내외국인 차별임금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못해서 하나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과감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국제규약 위반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서구의 노르웨이 국부펀드라든지 이런 중요한 펀드들은 그런 나라인 투자 못하게 돼 있어요. 내규에. 진짜 우리나라 투자금 다 빠져나가는 꼴을 보고 싶은 거냐? 난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초딩스러운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나간 기업들은 진짜 인건비 그거 하나만 보고 나간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그 현지 시장에서 생산해서 빨리 그 시장을 그렇죠.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있는 거고 또 거꾸로 들어오면요. 나가는 다시 재수출할 때 운송비, 세금 그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건데 그냥 싸게 외노자들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 현지 임금으로 후려치면 된다라는 이런 지연 말단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일단 너무 놀랬죠. 말도 안 되죠. 잠깐 들었는데도 어이없다. 예. 이렇게 돼 있어. 이준석 2번 공약이 중국 베트남 공약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왜 들어옵니까? 거기서 지금 열심히 잘 팔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아니 뭐 중국 여행하려고 보낸 게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그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후려쳐야 되니까 지자체한테 최저임금을 맡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건 요거 더하기 한 번 더 나간 거예요. 이게 이제 외노자한테 현지 임금처럼 싸게 줘도 된다는 특례를 주겠다 이거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요. 최저임금 지금 법정으로 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자체의 권한을 이양해서 더 후려치기 더 아니에요. 후려칠 수 더 있도록 후려치는 거죠.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밑단을 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는 했습니다만 와.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 그러면요. A시에서는 최저임금이 10,000원인데 B시에서는 최저임금이 8,000원이면 B시에 일하는 사람들이 B시에 남아 있겠습니까? A로 가지. 그렇지. 그럼 B시는 더 공동화되죠. 공동화되면 일할 사람이 더 없죠. 임금이 더 올라가요. 아니 그게 수도권 과밀화의 핵심이야. 그게. 그렇죠. 그게 핵심이라고 이 그렇죠. 사람들아. 그러니까 현실로 작동되기 어려운 얘기고 100% 작동한다고 쳐도 그럼 B시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는 연고를 못 버려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못 떠나서. 그럼 그 사람들은 저임금에 희생당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거기 있는 서민의 삶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능력 없는 애들이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살아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게 깔린 네. 거야. 깔려 있죠. 그리고 거기를 후려쳤습니다. 갑을 병으로 치면 병 정도를 후려친 거예요. 그러면 병 위에는 을이 조금 나아질까요? 아니죠. 을이 나아지려면 갑을 쳐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 위를 치면서 분배를 하려고 생각 안 하고 밑을 쳐서 바로 윗계층이 살 수 있다는 답답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준석이는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일단 그 정말 첫 단추도 모르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와. 법인세가 국세입니다.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가 법인세예요. 근데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뭐냐? 법인세를 이것도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권한을 지방으로 양도해서 지방끼리 법인세를 깎아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의 생각은 이거겠죠. A시는 야 우리는 법인세가 50%입니다. B시는 우리는 뭐 30으로 더 낮춥니다라고 해서 그 이제, 경쟁하면 유치한다는 거지.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기 좋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3년 동안에요. 국세가 덜 거쳐가지고 정부가 연간 100조씩 관리재정 수지를 적자를 맞고 있어요. 네. 지금 3년간. 그러면요. 지방세 같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내에서 A시가 하나 깎기 시작하면은요. B시, C시, D 점점 더 깎게 되겠죠. 그렇죠.
국세 공면은 어떻게 할 건데요? 국세 공면은 어떻게 하는데 이게 바로 최욱 앵커님 방금 얘기한 국가는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가에 대한 비전 없이 네. 가장 밑단을 치면 뭔가 해결된다는 식의 아. 얄팍한 공약들이 나왔다 이런 겁니다. 이러고도 FM 코리아 이 새끼들은 미래에는 이준석이 대통령 에라이 새끼들아 진짜 니들이 임마 제일 먼저 타격받아 임마 아, 이준석이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 된다면 특히 지역의 청년들은 분노해야 됩니다. 아유 지역이 제일 먼저 붕괴돼요. 아니 오히려 지역이 살려면 지역의 교육비 같은 거나 통신비, 교통비를 완전히 면제 주거나 대폭 깎아주고 임금을 더 줘야 지역이 살고 청년들이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역은 더 지금 체제 윤석열 말 150만 원 받고 일할 사람 수두라다는 식으로 임금을 깎아버린다. 네. 그럼 누가 지역에 갑니까? 오히려 더 서울 수도권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잘못된 정책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 소개 못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공약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내 삶을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가, 내 삶을 거꾸로 망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셔야 되고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라를 말하는 사람을 골라내셔야 된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